강력은 왜 가장 강한가? 먼저 이 동용 강력은 만물의 근원 물질은 회전하는 철입자일 것이다 라는 것과 축 공간 입자의 정체, 전자기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세 개 동영상을 보셔야 이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의 동영상을 시청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온, 접착자,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기본 입자.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있다는 거죠. UUD, 이 쿼크를 묶어두는 이게 입자가 있다. 이것이 강력이다 라는 것이 이제 현 물리학의 관점이고, 핵의 크기 정도의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한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그림은 이거다. 이 그림에 만물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만물, 엄청나게 큰 것부터 엄청나게 작은 것까지. 논리, 앞에서도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기본 입자가 있죠. 기본 입자는 한 차원 높은 공간, 블랙홀 자기력선, 블랙홀 자기력선이죠. 이거는 과 두 차원 높은 물질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일단 기본 입자는 뭐 다 아시는 것이고, 한 차원 높은 공간이 뭐냐? 블랙홀 자기력선이 만들어낸다. 이 공간을 역시 여기 블랙홀이 자기력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분명 우리 세계는 XY, Z 세계 아닙니까? 이게 명확한 현실의 세계, 이게 알파가 있다는 거죠. 알파가 한 차원 이게 한 차원 더 높은 겁니다. 이 불확실한 세계가 존재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알파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차원 높은 이게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 그래서 XYZ 명확한 현실 세계에는 한 차원 높은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이 한 차원 높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있죠. 우리 세계의 물질, 이거 물질, 이거는 알파 N 물질, 즉 이게 이제 원자들입니다. 원자들로 이루어진 게 이제 우리 세계의 물질이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이겁니다. 즉 우리 세계 XYZ라는 거죠. XYZ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 세계는. 근데 그러면 블랙홀 자기력선이 이건 XYZ라는 말은 그냥 가상입니다. 이게 수학적 개념이죠. 말 그대로 우리 세계는 텅 비었습니다. 공간, 빌공자, 말 그대로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이게 공간, 여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존재합니다. 여기 이 공간을 벗어나면 여기 자기력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력선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 못 벗어난다. 여기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느냐? 점프 못한다. 어미 블랙홀이 그 공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그래서 원자들의 집합체가 우리 세계의 물질이죠. 이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의 수직 방향의 힘이라는 거죠. 어떻게 수직 방향의 힘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N과 어미 블랙홀은 알파의 세계예요. 알파. N알파가 있고 알파 N, 알파 S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알파 N과 S가 서로 당기는 겁니다. 알파 N이 뭐냐? 알파 N이 이거라는 거죠. 요거 빨간색 요게 알파 N이고 요게 알파 S입니다. N과 S가 서로 당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고요. 우리 입자들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알파 이게 S예요. 알파 S, 알파 N 이 서로 당깁니다. 당기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중력이다. 이게 당기는데 뭐 통과 못한다. 여기 통과할 거냐? 통과 못한다는 전자기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어미 블랙홀은 S별일 것이다. S하고 N하고 당기는 거죠. 이것이 중력이다. 근데 이제 물체하고 이제 자자 붙은 거하고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물체는 중력이고 이제 자자 붙은 거 원자. 원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는 뭐 나름대로 명확하게 다 알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 세계의 입자라는 거죠. 우리 세계의 입자는 우리 세계 XYZ의 입자는 한 차원 높은 공간 알파 공간들이 있고 두 차원 높은 물질 베타 물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알파 전자 우리가 말하는 전자 있지 않습니까? 전자 알파 전자라는 거죠. 이게 베타 물질은 이게 바로 양성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이게 원자 아닙니까? 이게 원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타 물질들의 집합체 바깥에 알파가 있는 거, 알파 껍질이.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원자입니다. XYZ라는 우리의 수학적 공간에 이게 물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XYZ에 알파라는 공간 껍질, 이 베타라는 그 양성자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정확한 그림은 무시하도록 하고, 왜냐면 이게 양성자 두 개면은 뭐 전자가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정확한 그림은 방향을 설명하는 거니까 정확한 그림에서 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또 정확한 거는 이 알파가 여기 다 둘러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알파가 뭐 전자인데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그런 것도 또 무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거 파동이다. 파동이다에 대해서는 앞에서 또 제가 설명을 했고요. 약간 전자를 동그라미로 그리니까 저도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로 그리겠다. 얘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차원이 순차로 가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차원이 가야 되는 거예요. X, Y, Z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알파가 있어야죠. 알파가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차원은 공간이 만들어져요. 반드시 공간이 만들어요. 이게 둘러쌌다. 파동이라는 거죠. 파동으로 확 둘러싸버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속에 베타 공간이 있는 겁니다. X, Y, Z, 알파, 베타. 순서가 맞다는 거죠. 이게 원자다. 공식은 이 공식. 이것이 바로 양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양력이 뭐냐? 알파의 힘이에요. 알파 누구? 어미 블랙홀. 어미 블랙홀이 알파다. 그리고 여기서 또 n이죠. n은 입자, s는 반입자. 우리 세계는 n이 있는 거예요. 알파 n 자기력선의 힘. 알파 n 자기력선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이게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 이것이 뚝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 또 요만큼 뚝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역시 전자기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 원자 양력이 바로 알파의 힘이다. 그럼 또 동일 논리, 여기 양성자 있지 않습니까? 양성자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양성자가 되는 거죠. 양성자가 뭐냐? 어미 세계의 입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동일 순환 반복 X, Y, Z,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A는 여기 기본 공식 베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베타 전자가 뭘까? 이 알파 전자는 우리가 그냥 전자 하는 전자입니다. 이 베타 전자가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기파라는 겁니다. 전자기파. 베타 전자들과 감마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감마 물질이 뭐냐? 쿼크 자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쿼크인데 제가 자자 붙였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좀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쿼크 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쿼크하고 쿼크 자하고는 또 다른 거죠. 쿼크 자들. 이게 바로 전자기력이라는 겁니다. 누가 힘을 뿜어내느냐? 베타 전자들이 뿜어낸다는 거죠. 분명 알파 전자하고 베타 전자는 다릅니다. 이 베타 전자는 베타 n, 우리 세계는 무조건 n이에요. 베타 n 자기력선의 힘이라는 거죠. 알파 자기력선은 어미 블랙홀이 만들어내고 베타 자기력선은 할미 블랙홀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논리, 순환 논리, 반복 논리. 요게 어미 블랙홀이 알파 자기력선을 만들어내고, 어미 블랙홀 바로 밑에는
할미 블랙홀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할미 블랙홀이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 자기력선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하고 할미하고는 서로 수직인 거예요. 수직.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이게 지금 수직이지 않아요.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 알파 자기력선과 할미 블랙홀, 베타 자기력선은 수직이죠. 네, 수직.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이게 바로 전자기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전자, 그래서 이게 전자의 힘이고요. 이건 전자기력의 힘이고, 전자의 힘, 이게 전자라는 거죠. 전자. 이게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전자고, 이게 전자기력이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할미 블랙홀이 이 선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차원이 다른, 결국 자기력 힘과 차원이 다른 거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거라는 거죠. 이게.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빨간색 이거 동그라미고, 이 자기력선이 똘똘똘똘 말려 있는 거예요. 베타 자기력선이. 이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화무쌍하다. 변화무쌍. 이거 자기력선이 이거 직진으로 펴져졌는데 얘는 동그라미로 또 되잖아요.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얘는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베타가 바로 전자기력이다. 할미 블랙홀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 또 순환 요게 또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쿼크자가 뭐냐? 우리 어미 그러면 할미라는 거죠. 이게 할미 X, Y, G, A, B가 B 이게 할미 세계인 거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는 못합니다. 우리는 X, Y, G밖에 이해 못합니다. 할미 세계 입장하는 거죠. 그럼 또 공식에서 A, B 원래 C인데 C죠. C인데 증주 할미 블랙홀이 입자로 만들었다. 이건 동영상 초반에서 어미 블랙홀은 수직 방향의 차원을 입자로 만든다. 차원이 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축 입자 보존 법칙 차원이 입자가 된다. 원래 C예요. C라는 차원이 있는데 C를 입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마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마 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럼 말 그대로 전자가 아니라 껍질. 감마 껍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는 델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델타 물질, 쿠쿠자들. 이건 쿼크고요. 얘는 쿼크고요. 얘는 쿠크입니다. 다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단어고요. 설명이 필요하니까 단어가 이제 이 쿠크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감마라는 거죠. 감마. 힘. 이게 강력이다. 감마 N 자기력선의 힘. 어미 블랙홀이 있고요. 이렇게. 할미 블랙홀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 밑에는 또 증주 할미 블랙홀이 엄청 크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 수직. 필이 수직이, 차원과 차원은 필이 수직이어야 한다. 감마 힘이 강력이고, 증주 할미가 이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 그림으로 보면은,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 X, Y, G,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그럼 양성자가 어떻게 생겼냐? 요거 베타 이거죠. 베타.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양성자가 이거다. 이게 양성자예요. 양성자. 그러면 X, Y, G, A, 베타 공간이라는 거죠. 그 속에 감마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양성자를 쪼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원자 가속기로 충돌을 시켜가지고 양성자를 뻥 터뜨리는 거죠. 그럼 양성자를 뻥 터뜨리는, 이게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껍질이 있고요. 여기에 쿼크, 양성자 가속해서 쿼크가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이거를 터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감마 얘를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얘를 터뜨리면 얘네들이 UUD가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얘가 이거 감마라고 표현한 얘가 이겁니다. 그림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마를 터뜨려야 된다. 이거를 뻥 터뜨려요. 터뜨리면 여기 UUD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쿼크들이 튀어나온다.
또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또 쿠쿠자는 또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 쿠쿠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음표 이게 쿠쿠자 1세대 여기서 이제 1세대 어미 블랙홀이라고 2세대 할미 블랙홀이다 3세대 증조 할미 블랙홀이다. 그러면 쿠크 예, 쿼크하고 예, 쿠쿠 4세대 고조 할미 블랙홀 입자 냐 아니면 근원 질량 입자냐 둘 중에 어느 것일까? 둘 중에 논리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냐 여기서 또 동일한 논리가 여기서 펼쳐질 거냐 아니면은 근원 입자를 찾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만물의 근원 물질 근원 입자하다가 바로 힉스 입자다 이냐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이것은 이제 저 뒤에 그 힉스 입자에 대해서 저 뒤에 동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근데 이게 하여튼 동일한 논리에 의하면 이게 동일한 논리는 이거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우리 만물은 3세대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제 근원 질량 입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논리라면 또 힉스 입자도 아니죠. 힉스 입자란 그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이죠. 근데 이거는 질량을 부여한 입자가 아니라 그 근원 질량 입자 그 자체이니까 힉스라는 말은 여기 또 맞지는 않습니다. 이 논리에 힉스라는 말은 맞지는 않고, 그렇다면 왜 증조 할미 블랙홀 힘이 가장 강하고 어미 블랙홀 힘이 가장 약하냐 이런 논리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보존 법칙은 필히 성립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차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 보존 법칙은 필히 성립해야 된다 라는 거는 여기 절대 고립계 내에서 어미 블랙홀이 우주를 만든다. 이제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어미 블랙홀 근원 공간이 있죠. 근원 공간에다가 절대 고립계를 이렇게 딱 놔둡니다. 절대 고립계를 치죠. 절대 고립계 무조건 보존돼야 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 절대 질량 보존 법칙, 절대 에너지 보존 법칙 무조건 보존돼야죠. 이 개념을 생각하면은 보존 법칙은 필히 성립한다. 그럼 공간이 크면 힘이 작다는 거죠. 공간이 작으면 힘이 크다. 공간이 크지 않습니까? 힘이 작다는 거죠. 이게 알파, 베타 공간이 중간이죠. 힘이 중간인 겁니다. 여기에 또 감마가 있거든요. 이렇게 감마 입자. 공간이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그럼 힘이 큰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물론 또 이제 그 내용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방금 했던 논리가 아니라 또 다른 논리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여기 그럼 또 양성자가 있으면 중성자가 있거든요. 이게 중성자는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 세계 양성자는 어미세계 입자입니다. 어미세계 입자. 근데 중성자는 이게 우리 세계의 이게 분명 이게 양성자와 중성자는 동급이잖아요. 동급. 이게 분명 어미세계 입자예요. 분명 중성자 분명 어미세계 입자인데 이게 우리 세계의 두 번째 공간에 존재하는 입자 아니냐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XYG 세계에 원래 이게 XYG A까지 펼쳐져야 되는데 XYG 세계 두 번째 공간에 위치한다. 그 말이 이제 이게 양성자는 여기에 존재됩니다. 여기에 그게 우리 세계인 거예요. 근데 중성자는 여기에 두 번째 공간에 위치하는 거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간에 위치하는 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세계를 벗어난 거죠. 벗어나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막 발생을 하고 그거 설명한 게 입자의 탄생 과정을 한번 그려보자. 전자 우리 세계 첫 번째 공간에 전자가 위치하고 있고 양성자가 이렇게 첫 번째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성자가 두 번째 공간에 위치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공간이에요. 반전자는 여기 어미 블랙홀 표면에 그 S 물질, N 물질 첫 번째 공간에 S물질이 블랙홀을 만든다.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분명 중성자는 양성자의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건 N 전자인데 중성자는 S 전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베타 N 전자들, 베타 S 전자인 것 같고, 감마 물질이었으니까 여기 감마 물질 썼죠. 이것이 두 번째 공간에 위치한다. 우리 세계의 두 번째 공간, 우리 세계 알파의 세계, 알파 세계의 두 번째 공간에 위치하는 거예요. 얘가. 이것이 계속 붕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붕괴가 두 번째 공간에 위치하던 놈이 두 번째 공간에 이게 중성자가 위치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자유 중성을 딱 떼어놓으면은, 자유롭게 놔두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근데 이게 어미 블랙홀이 힘이 발휘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이 첫 번째 공간으로 이렇게. 구속된 중성자는 왜 구속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위치하지만, 자유 중성자는 계속 이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 그게 바로 자유 붕괴, 베타 붕괴이지 않냐. 뒤에서 이제 그 양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메커니즘은 아까 그 입자 모형을 그려보자, 그 그림, 복잡한 그림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양력, 이게 양력이고, 이거 알파의 힘이랑 이거의 힘이라는 거죠. 이거의 힘. 이것이 계속 이렇게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힘. 결국 알파 자기력선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나 어미 블랙홀의 힘, 이 힘이나 같을 것이고, 그리고 또 중력. 왜 이게 중력, 어미 블랙홀의 힘이거든요. 이게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르다. 근데 이게 결국은 논리는 같다. 그러니까 아마 중력의 크기는 양력의 크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미 블랙홀, 결국 어미 블랙홀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게 중력, 여기 중력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게 너무나 작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게 중력, 양력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결국 핵심 논리라는 거죠. 이 논리, 이 논리 가지고 순환 반복되는 논리.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거 전부 다 네 가지 힘 다 블랙홀 3세대의 자기력 힘이다. 이거는 요거는 어미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할미 블랙홀, 중주 할미 블랙홀, 요거는 좀 방향이 좀 다르다. 방향이, 성질이 다른 거죠. 그러나 아마 같은 레벨일 것이다. 크기는 같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존 법칙, 근원 입자의 개수, 질량이라는 거죠. 근원 입자가 근원 입자의 개수는 절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저울이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은 다르죠. 이게 단위 변환이 다른 거지. 개수는 안 변한다는 겁니다. 선대 블랙홀들이 자기력선 그 공간이죠. n과 s로 분리시킨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어디로 이 논리. 여기는 이제 힉스 입자냐, 근원 입자냐, 아니면 4세대 순환 반복, 계속 반복되는 거냐 제가 설명을 했고,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빼야 되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물질이죠.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 그럼 논리가 여기 XYZ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자식 블랙홀에서는 어떻게 형성될 거냐? 자식 블랙홀, 분명 자식 블랙홀 2차원 세상이지 않습니까? 분명 2차원 세상이죠.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 맞아. 이것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X, Y, G 있지 않습니까? G라는 그 축, 자기력선 축, 자식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 축이 알갱이가 돼버려. 알갱이가. 그러면 이게 알파, 요거 있죠. 요거 원자가 요게 이것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 논리는 똑같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 2차원 블랙홀이고, 그래서 지축자라고, 단어가 없으니까, 그럼 1차원 블랙홀도 있지 않겠냐, 논리. 그럼 여기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 블랙홀을 뿜어내거든요. 자기력선을 뿜어내거든요. 이 Y라는 자기력선을 푸사이라는 입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 얘가
얘가 요겁니다. 네. 그러면은 x 그 다음에 그럼 2차원 1차원 그럼 0차원은 뭐냐? 논리는 똑같죠. x라는 블랙홀이 자기력선을 뿜어내고 그 자기력선이 알갱이가 돼버립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요게 요거죠. 요거 하나. 요게 요 x가 요렇게 돼버리는. 그럼 이게 0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원이 떨어진다. 차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차원을 떨어뜨리느냐? 어미 블랙홀이. 블랙홀 패밀리가, 블랙홀 가족이 차원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5, 4, 3, 2, 1, 0. 다음에 뭐냐는 거죠. 0 다음에 음수일은 존재하지 않죠.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완벽하게 n과 s가 분리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화이트홀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블랙홀이 지배를 했습니다. 블랙홀이 계속 지배해가지고 차원을 떨어뜨려요. 그럼 그 반대 여기가 반대의 세상에 계속 응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응축되고 화이트홀이 돼버리는 결국 언제 0차원에서 0차원 화이트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반대가 되는 겁니다. 즉 블랙홀을 뜯어먹는 거예요. 얘가 블랙홀이 엄청나게 컸는데 화이트홀이 엄청나게 응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응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이트홀이 엄청나게 응축돼 가지고 얘 입자 블랙홀을 뜯어먹는다. 그럼 이제 계속 그 공간이 차원이 높아지는 알갱이가 여기 x라는 알갱이가 축이 되는 겁니다. 축이 y라는 알갱이가 축이 되는 거예요. 알파가 a가 되는 겁니다. 화살표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뺑뺑뺑뺑 돈다. 그리고 또 홀수 차원이 있고 또 짝수 차원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2차원이 있어요. 그럼 이것의 수직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수직은 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느낌이. 그래서 홀수 차원하고 또 짝수 차원하고 또 특징이 또 존재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의문도 좀 들고, 다양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다양한 의문, 질문 나오게 된다. 왜 커크 3개만이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을까? 왜 커크가 3개만이 양성자를 구성하고? 왜 3개냐? 5개는 안 되냐? 그래서 이제 홀수냐, 짝수냐 이런 이제 의문. 왜 3개냐는 거죠. 뭐 1개는 안 되냐? 2개. 뭐 2개는 안 된다는 건 또 이해는 하겠습니다. 또 여기 홀수냐, 짝수냐? 5개는 안 되냐는 거죠. 왜 하필 3개냐? 어미 블랙홀의 첫 번째 자기력선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게 3개가 뚫을 수 있지 않냐.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3개로 만들어져야, 이렇게 확 뚫는 거 아닌가. 이게 뚫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느낌은 드는데, 또 여기서 또 제가 주장하기를, 또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했던 논리랑, 여기에서 또 했던 입자의 논리가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 이유는 본 동영상은 연구비 0원짜리입니다. 연구비 0원짜리 방향을 제시한 거지, 제가 정답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림을 발견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뜻이고, 뭐 물리학자 한 10분 정도 2달 이렇게 빡세게 연구하면은 정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근거는 이거죠. 이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우주가 펼쳐질 것 같으냐? 예스냐, 노우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스라고 한다면 이게 맞다는 거죠. 예스라고 한다면 이게 맞다. 이게 이 방향이 옳다. 노우라고 한다면 이게 틀린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판단, 예스냐, 노우냐?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는 뭔가? 이 물리학계에 지금 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 어미 블랙홀 우주론 생각에서는, 어미 블랙홀이 성장함으로 자기력선 및 공간의 세기 강도가 이게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분명 삼중수소가 강도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소는 옛날에 태어났던 물질, 초기, 중기에 이제 중수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삼중수소가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쵸. 이게 어미 블랙홀이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예,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죠. 이 자기력선 강도, 얘가 강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조,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가 이거 아니야. 그러면 20억 년 뒤에는, 20억 년 뒤에는 사중수소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게 발생. 우리 세상에 수소가 짠짠하고 발생된다. 저기 빅뱅 우주론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론, 이 만물은 블랙홀 패밀리, 블랙홀 가족이 만물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